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의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원의 방정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원에서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주어진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 A가 주어져 있을 때 A에서부터 이 원위에 있는 임의의 P에 대해서 이렇게 선분을 연결을 했을 때 A, P의 최소와 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림상으로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나는지를 먼저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 밖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심의 좌표인 C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과 이 A라는 고정점을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중심과 이 A라는 점을 연결한 선에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서 원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의 성질에서 요 교점에서 수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직선도 이 중심과 A라는 점을 연결한 거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원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맨 왼쪽에 끝에서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소값은 어디냐면 P라는 점이 여기에 있을 때, 그래서 요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최대의 값은 여기가 제일 큰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면 최대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의 중심인 C까지의 거리에서 선분 AC에서 더하기 이 원의 반지름인 CP의 길이, 요게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 더하기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최소를 하게 되면 A에서부터 C까지 해서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에서 어떤 부분, 그렇죠, 반지름을 빼면 CP에 해당되는 반지름을 빼게 되면 최소값이 된다는 걸 기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조금은 이제 식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점이 하나가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P라는 점이 원 위를 이렇게 움직일 때 중심의 좌표를 역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심과 연결한 선이 만나는 점을 이쪽을 P1, 이쪽을 P2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원 위에 P가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P1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P의 위치가 이 원위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AP의 길이는, 요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그죠? AC의 길이 마이너스 CP의 길이보다는 항상 요게 이제 상수인데, 그죠? 이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A라는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P하고 P1하고 다를 때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라서 원 위에서 P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P1의 위치에 왔을 때, 즉 P와 P1의 위치에 이렇게 왔을 때에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AP라고 하는 부분이 선분 AP의 길이는 AP1의 길이하고 같을 거고요. 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같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C 마이너스 CP1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AP라고 하는 요 길이가
AP1 이 교점의 위치에 딱 왔을 때에는 요 값하고 같은 값이 돼요. 그 외의 값에서는 이 값보다 이 상수인 이 값보다 항상 큰 값을 갖게 되는데 AP의 길이가 크게 되는데 P1하고 같은 위치에 왔을 때만 이 길이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항상 요거보다 큰데 순간적으로 P1에 위치했을 때가 같게 되는 거니까 그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P1의 위치에 있을 때의 최소값이 되기 때문에 그 최소값은 A에서부터 C까지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뺀다?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를 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최대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P와 P2 원 위에서 움직이는 이 맞은편의 중심과 A라는 점을 연결해서 만나는 반대쪽에 있는 점을 P2라고 했을 때 이 P가 원 위로 움직일 때 P2가 다른 점에 있을 때 삼각형 ACP에서 우리가 삼각형의 성립 조건에서 어떤 부분을 만들 수가 있냐면 선분 AP의 길이는 뭐보다 작냐면 선분 AC 더하기 요 삼각형에서 AP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다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CP보다는 항상 어떻다?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AC 더하기 CP 요 부분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값은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작은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P가 원위를 움직이다가 P가 P2 선상으로 이렇게 왔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항상 AC 더하기 CP보다 AP 값이 작은데 순간적으로 AP라고 하는 부분이 P2에 있을 때에는 이 값이 같은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요 값에 대해서 이 값이 AC 더하기 CP의 값하고 순간적으로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AP라고 하는 이 A라는 점에서 P까지의 거리가 항상 이 값보다 작은데 P2라는 점에 왔을 때에는 같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요 때의 값이 요 놈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AP의 길이의 최대값은 P2에 있을 때가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실질적인 최대값은 AC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뭘 한다?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를 이 반지름인 CP의 길이를 더한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에서 정리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면 어떤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어떤 P까지의 거리의 이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림으로 도식하게 되면 중심을 연결해서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에서 요 반지름을 더해주고 반지름을 빼줬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최대값,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변형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길이는 4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그렇죠. 2인 그런 원이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 그렇죠. 2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2인 그런 원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접하는 이런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은 0,2니까 여기에 있겠네요. A라는 점이 여기가 있겠네요. 0,2가 이렇게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까지의 최대 최소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중심하고 연결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해서 만나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최소값 P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P2가 최대값의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AP의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원의 중심인 C까지의 거리 A,
C 더하기 최대값은 반지름인 2를 더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에이스의 길이는 얼마죠? 0,2하고 2, 마이너스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얼마다? 4 더하기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 그래서 2 더하기 20이니까 2 루트 5다. 이렇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계산해보면 따라서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최소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2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인 2를 뺀다.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선분 AP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부분의 P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뭘 찾아볼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선분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을 할 건데요. 아까 최소값은 루트 20 플러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루트 20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가 되는 P의 점의 좌표를 찾기 전에 일단 정수 AP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 부분 찾을 때에는 이쪽 부분이 지금 루트인데 이 값이 16, 루트 16하고 루트 2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대략 4점 얼마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를 빼게 되면 2점 얼마니까 이 해당되는 부분은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6점 얼마니까 5하고 6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수의 값은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겠죠. 그죠? 정수값 선분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P의 개수를 4개다. 이렇게 하면은 맞는다, 틀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정수 AP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정수 AP가 아니라 뭐의 개수를 찾는다? 그렇죠. 정수가 되는 P의 개수, 점 P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개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예를 들면 정수가 3이 되는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이 된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3이 되는 위치에 P값이 여기에 있겠죠. 요 길이가 3이 되는 거. 그런데 원은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길이가 3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점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몇 개가 있다? 그렇죠.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한 점이 있고 이쪽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대칭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도 2개가 있을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죠? 같은 방법으로 5도 2개가 있고 6도 2개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점 P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그렇죠. 4개의 정수 값에다가 2개씩 나타나니까 8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4개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 최대값이 예를 들면은 6이 최대값이 됐다. 그랬을 때에는 6은 이 끄트머리에 하나만 딱 있기 때문에 그때는 2배를 해주면 오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로 카운트를 해주고 끝점이 이렇게 무리수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정수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2배를 해서 개수가 8개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원과 원 밖의 한 직선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원 위에 P에 대해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요. 이렇게 직선까지의 거리가 표현이 될 텐데 요 P가 원위를 이렇게 움직일 때 언제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중심에서 우리의 정심 C에서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아까 기하학적으로 했을 때요. 요 위치에서 이렇게 수직관계로 돼서 요 때가 가장 짧은 위치가 되겠죠. 여기에가 지금 만약에 P1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맞은편에 있는 P2가 가장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소는 언제 나타난다? HP1이 될 거고요. 요 값은 알려져 있는 값을 해서 원의 중심은 주어질 거니까
CH의 길이에서 뭘 뺀다?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를 뺀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최대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H 선분 P2가 될 건데 이 값은 CH 역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뭘 더한다?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단한 예를 가지고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자,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0이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 콤마 3이다. 그리고 반지름 r은 얼마다? 그렇죠. 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콤마 얼마? 3 이렇게 3이 있다. 이렇게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런 원이니까 뭐 대략 이런 식의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이 부분은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직선의 방식도 대략 그리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지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중심을 관통을 해서 직선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 점의 좌표를 H, 중심의 좌표를 C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그렇죠. 아까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4였었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CH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뭘 더한다? 그렇죠. 반지름 4를 더한다. 그러면 이제 직선까지의 거리인 CH 길이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CH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거리 공식 다시 한번 지금 중심 마이너스 1,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35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7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 더하기 4에서 최대값은 얼마다? 그렇죠. 1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값. 자, 최소값을 계산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4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러면 7 마이너스 4에서 얼마다? 그렇죠. 3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원에서의 점이든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 그렇죠.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의 최대 최소, 반지름을 더해주고 빼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원과 한 점, 원과 직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남아있는 게 원과 원도 과연 최대 최소를 나타낼 수 있는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아까는 고정점이 하나가 있고 원밖에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 P가 있고 또 다른 점이 이렇게 Q가 또 다른 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죠? 물론 기본 전제는 C1 중심과 반지름, C2의 중심과 반지름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요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직선과 원, 한 점과 원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역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거예요. 원은 누가 뭐래도 어디가 중요하다?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원에서 중심을 관여하지 않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P가 어디하고 어디 있을 때 P가 이 지점에 있을 때 이걸 P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Q1이 이 지점이 있을 때의 길이가 어떻다?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P2, 그 다음에 여기에 Q2가 있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따라서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역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서 C1, C2의 거리에다가 요 조그마한 놈의 반지름을 R1, 이쪽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다면 두 개의 반지름의 합하고 같다. 이렇게 최대값이.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림을 보면서 만들 수 있으니까 C1, C2의 길이에다가 이번에는 이쪽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R1-R2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도 두 개의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공식화할 필요는 없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얘를 통해서 두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선분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겠죠. 자, 이쪽 원에서는 2,4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원, 조그마한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놈의 중심의 좌표가 2,4가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원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는, 그쵸, 마이너스 2,1이다.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원위에 움직이는 점 P와 이 원위에 움직이는 Q에 대해서 이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렇죠. 중심과 중심 사이를 연결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통해서 만나는 위치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것을 P1, 이쪽을 Q1, 이 안쪽에 있는 것을 P2, 이쪽을 Q2, 그 다음에 이쪽을 C1, 이 중심의 좌표를 C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C1, C2,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뭘 더한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두 반지름의 합. 그래서 반지름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죠? 루트. 그 다음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3에서 얼마다? 9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역시 마찬가지 C1, C2 중심 사이의 거리 마이너스 반지름 해서 5 마이너스 4 즉 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중선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복습 겸해서 정리를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중선 정리와 비슷하게 중요한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삼각형에서 어떤 성질을 체크를 할 거냐면 우리가 뭘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할 때. 자, 각을 이등분할 때 이쪽 각과 이쪽 각을 이등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성질. 자, 몇 대 몇? 요것 대 요것은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m 대 n은 요것 대 요것. 여기도 m 대 n이다. 요 성질. 각을 이등분할 때 요 성질.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중선 정리는 뭘 이등분한다? 그렇죠. 변을 이등분하는 거예요. 변을. 그래서 변을 땡땡 이렇게 이등분했을 때 이 선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다? 그렇죠. 여기를 만약에 A, B, C 그리고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중선 정리는 어떤 성질이 있다?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
요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 삭감 모양 요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 선생님이 왜 삭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하라고 하냐면 조금 있다가 그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 드릴게요.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2배하고 같다. 이게 이제 중선 정리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명은 좌표 평면상에서 좌표계를 이용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 중선 정리를 사용하는 즉 AP의 제곱, BP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의 중심의 좌표를 2, 마이너스 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러한 원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좌표계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x의 좌표가 2, 그 다음에 y 값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여기가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원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라는 점이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2가 되겠고요. 2. 그래서 대략 나타내면 이 정도 위치에 있겠네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2다 이렇게.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여기에 있겠네요. B의 좌표는 0,4다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가 원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요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모양은 식으로는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이니까 중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림에서 어떻게 중선 정리를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삼각형이 온전하게 다 그려져 있고 중점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연결해서 AB의 제곱은 2배의 BM 제곱 AM의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삼각형도 없고 중점도 없고 모든 조건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삿갓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AB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 두 개 이렇게 삭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삭감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연결을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물을 이렇게 중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삭감 모양의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요 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의 2배하고 같다 하는 중선 정리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삿갓의 의미를 생각을 해주시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도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쪽 길이의 제곱, 그죠? 이렇게 삭감 모양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그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중점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M이라고 한다면 M의 좌표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중점과 요 점을 연결했을 때 요 P하고 요 M의 길이 실제로 요 길이는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MP의 제곱하고 같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중선 정리를 항상 사용할 때에는 삼각형의 어떤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중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쪽 길이가 항상 상수가 돼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상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은 상수를 대입을 하게 되면 AM의 제곱은 요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를 하게 되면 요것과 요거 하게 되면 4의 제곱 플러스 요게 1이니까 얼마 되냐면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이쪽 길이가. 그래서 AM의 길이는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5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MP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상수가 됐으니까 우리는 뭐에 값만 체크하면 된다? 그렇죠. MP의 길이만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MP의 길이 요 고정되어 있는 요 M이라는 점에서 원위에 있는 요 P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원밖에 한 점에서 원위에 있는 점까지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MP의 길이의 요놈의 최대값. 자, 최대값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 원의 중심과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쭉 관통을 해서 연결했을 때 P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최대고 이 위치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된다. 즉 중심의 좌표가 지금 2,-2니까 중심까지의 거리, 즉 요놈의 중심의 좌표 C라고 한다면 CM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얼마? 반지름인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CM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이렇게 빼면 4가 돼서 16.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6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루트 41 더하기 2가 된다. 이런 값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요놈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CM에서 마이너스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41 마이너스 2다.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의 최대 최소를 이제 계산한다고 하면 10 더하기 2배의 MP의 제곱에서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쪽 부분은 살짝 지울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최대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을 계산하게 되면 10 더하기 2배에 이 값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냐면 45 더하기 4 루트 4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90이니까 100 더하기 8 루트 41이 최대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최소값은 그렇죠. 10에 더하기 2에 자, 요때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 값이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역시 45 마이너스 4 루트 4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최소값은 90에 100 마이너스 8 루트 41이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선생님이 중선 정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삭감 모양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을 하진 않지만 원리를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정삼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이 AC 위를 움직여요. 그랬을 때 요번에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의 최대 최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소값을 즉 BP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에 무슨 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을 때는 중선 정리의 P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길이가 주어질 때 이걸 x라고 놓고 혹은 이쪽을 x라고 놓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해도 되긴 하지만 그 방법 말고 지금은 이제 중선 정리의 원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BP의 제곱 이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 역시 이쪽에 삭갓이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쫑쫑쫑쫑쫑쫑 해서 이쪽에다 보조선을 그으면 새로운 이런 삼각형 PBC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쪽 삭갓 이쪽 삭갓 이렇게 삭갓 모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점을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쭉 연결하게 되면 이 삭감 모양의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의 2배다. 그런데 이쪽 길이가 뭐다? 그렇죠. 상수네요. 이제 실제로 삼각형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움직이는 변의 길이는 m은 고정이 돼 있고 p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p의 위치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는데 어디에 있을 때다? 그렇죠. 이게 수직으로 만날 때에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요 길이의 최소를 찾을 때는 무슨 값만 찾으면 된다? 여기가 지금 P1의 위치가 있을 때 MP1의 길이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P1이 여기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삭감 모양으로 해서 어디에 위치했을 때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최소값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 이렇게 해서 자,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네요.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점의 좌표가 5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 P라는 요 A라는 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P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P가 이렇게 원위를 움직일 때 만약에 P 값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질 거고 요때가 플러스 값이고 이때가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P 값이 위에 있다고 해서 기울기가 큰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울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 부분이 더 큰 값인 플러스 값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수학에서는 항상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면 경계점을 잘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요 기울기를 우리가 만약에 m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m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이 원하고 만나는 끝점, 경계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잘 찾아주면 돼요. 지금처럼 어디에서 접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접할 때 하게 되면 도형의 성질에서 뭘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직을 긋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이 성질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직선 방식 한번 설정 한번 해볼게요. y는 기울기 m이라고 놓고요. x-5라는 점을 지나니까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mx-5m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반지름이 2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원점이니까 00 대입하게 되면 5m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4m의 제곱 더하기 4는 25m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21의 m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 m값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분의 2다 이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 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m값이 플러스 루트 21분의 2가 됐을 때가 이러한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양수 방향으로 가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가 될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 때? 그렇죠. 요 위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21분의 2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최대값 기울기의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루트 21분의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1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에서의 어떤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이제 삼각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를 물어보게 되냐면 넓이라든지 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넓이, 그 다음에 각도, 각의 크기의 최대 최소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일단 표준형을 살펴보면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먼저 큰 아웃라인을 정리를 해두게 되면 일단 이렇게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밖에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이건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그건 상관은 없고요.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연장선상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B가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P라는 점이 원위를 이렇게 움직일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최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의 넓이 기본이 밑변 곱하기 그죠? 높이인데 지금 밑변의 길이는 점 A와 B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항상 일정한 값이 되는 거니까 원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연장선상 그었을 때 높이가 변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높이가 가장 클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 위치보다 이게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그렇죠. 반지름의 위치에 해당되는 이 위치에 올라갈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는 실질적으로 2분의 1의 선분 AB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P 각을 물어볼 거예요. 각 PAB의 크기의 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에서 만약에 P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각도가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쪽 부분이 각도가 이렇게 나타날 텐데 자, 이 값보다는 만약에 아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있는 세타보다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각의 크기가 조금 더 커졌겠죠. 그죠? 이때 각의 크기를 세타1이라고 하면 세타보다는 세타1이 더 큰 값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보다도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오게 되면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갖다가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경계 끝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각의 크기가 요때의 각의 크기가 더 크게 돼 있어요. 이걸 세타2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P2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언제 각의 크기가 가장 크냐면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점의 위치에 있는 P에 대해서 최대값이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와 뭐의 최대? 각의 최대값하고는 서로 달라요. 같은 값이 아니라는 거. 자,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같은 값에서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로 주어져 있는 요 얘에 대해서 한번 값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2,0이 되고 반지름 길이가 1이 되는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좌표 평면을 설정을 하고요.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이 있고 a라 이 중심의 좌표가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이러한 원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원을 하나를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6 여기에 6이 있고 그 다음에 대략 마이너스 3,0 여기에가 지금 B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0,6이 여기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을 움직일 때 이 P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이런 점인데 이번에는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 하게 되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일단 기본적인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넓이 S는 밑변을 2분의 1의 AB라고 할 거예요. 그죠? AB는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높이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AB의 길이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루트 9 플러스 36 즉 루트 4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직선에 대해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최대값 체크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죠. 원의 중심을 관통을 해서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거의 최대값은 어디? 반대쪽에 있을 때 여기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높이의 최대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대값은 자, 일단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루트 얼마?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5분의 2하고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2 루트 5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넓이 S의 최소값은 2분의 1의 AB의 길이는 3 루트 5가 될 거고요. 곱하기 높이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2 루트 5가 되니까 최소는 이놈에서 뭘 뺀다? 반지름의 길이인 2를 뺀다. 이렇게. 이쪽 길이를 빼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넓이의 값은 2분의 1에 30 마이너스 3 루트 5다. 이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최소도 했으니까 최대값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최대값 S는 2분의 1의 밑변 3 루트 5 곱하기 이번에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뭘한다? 그렇죠.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에 30 플러스 3 루트 5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의 최대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점이 A가 마이너스 4,0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2고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P는 역시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했을 때 각의 최대값을 한번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좌표 평면상에서 원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있고 자, Y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의 값에서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가 지금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은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2인 이러한 원이네요. 그러면은 대략 원의 방정식을 그리면 이러한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점 P라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요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래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각의 크기가 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도 했듯이 각의 크기가 됐을 때는 언제다? 그렇죠. 이게 경계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보다는 이쪽 각이 더 커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또 작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는지를 살펴보면 어디까지 올 때다? 그렇죠. 이게 접할 때다. 이렇게. 자, 접할 때 P의 위치가 여기에 왔을 때가 이제 각이 가장 큰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에 대해서 값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접하는 상태가 만들어지면 뭘 한다? 그렇죠. 접선까지의 요 선을 긋고 이게 수직관계에 있다. 요 성질을 이용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통해서 이 각의 크기를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게요. 요 길이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3이네요. 그러면 사인 이 각의 크기를 그냥 세타라고 편의상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 그렇죠. 4분의 2 루트 3이다.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부 값은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특수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각 PAB의 값은 언제다? 60도다. 이렇게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관련되어 있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부분은 응용 문제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공식화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